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자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써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준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준세수설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고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음화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보랏불과 같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수국화의 영향, 정화 촛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달리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 매우 소융하고 조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화 일간이 또 태어난 월령이 자월입니다. 자월은 그 본기가 지장간 개수가 왕한, 칠살이 왕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정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촛불이 수를 갖다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는 달과 같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탈광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론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 병화를 보면 탈광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자 축월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화를 도우면서 자월의 혹한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도 정화도 자월에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를 생주해줄 필요가 있고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간목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사오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고 간목까지 얻었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자가 굉장히 더딜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임수를 얻게 되면은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물론 개수를 정화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그 개수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천간에 간목이 있다든가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런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수를 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130km, 15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이라고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정화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간목이라든가 식상이 있어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월에 꼭 임수만 투출하라는 법은 없고 개수도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정화가 매우 위태로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을 한다든가 정화일간이 망할 때는 무토기토가 이 개수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자월의 정화는 일단 보다 간목은 필수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우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병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식상 등으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임수를 얻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수보양광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볼 때 한 번씩 꼭 봐야 될 것이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이 격국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죠. 어저께 병화, 양화가 될 것이고,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월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냐 자수냐 이래 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자,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남자는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성향 자체가 너무 여리고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어. 남자는 운동도 좋아하고, 근데 이 남자는 뜨개질도 좋아하고요, 바느질도 좋아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 남자를 갖다가 군인 막 이렇게 막 유격대 막 이렇게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남자지만 섬세한 일을 시키는 이런 뭐 헤어 디자이너들도 남자들 많고요. 뭐 주방장주도 여자도 있지만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일을 남자이지만 여성스러운 그런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죠. 바로 이것이 바로 채양용음이고, 반대로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인데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남자만 2-3명을 갖다 구워 삶아 먹은 것처럼 기차 화통 같은 어떤 우렁찬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기세를 갖다 뿜뿜해서 드러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 바느질 시키고 뜨개질 시키면 돌아버리죠. 그러면 이런 여자를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정치도 시키고 군인도 시키고 경찰도 시키고 뭐 경우에 따라 격투기도 시키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자수가 있죠. 해자수가 있고, 화로는 4-5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채양용음, 채음용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음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극하는 관계, 즉 월지의 자수가 일간 정화를 극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했죠.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국아자 관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병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른 말로 실살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관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웁니까? 발음, 법, 윤리, 도덕, 나를 관리해주는 관청과 같다. 여자 입장에서는 바른 내 남편과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대로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구설, 송사, 질병, 도적, 적군, 일체다를 공격하는 해악을 칠살편관이라고 해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남편, 그 다음에 편관칠살은 기둥서방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자,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편관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으니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도 일간이 너무 약하거나 하면은 정관이 좋은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도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편관칠살을 감당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보다 오히려 편관칠살이 나한텐 오히려 좋은 용신 길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저께 병화 때 설명드렸죠.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돼서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 중요한 것 편관과 칠살격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자월은 수왕절이 되면서 화는 어떻다? 자월, 해월, 자월이면 절퇴지가 되니 화가 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신약한데 살은 왕한 신약사랑, 살중 신경한 사주의 틀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월은 그 다음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 정화는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더 불편했는데 촛불 켜놨는데 눈보라 치는 것과 같죠. 반드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의 특성상 간목, 나를 생해주는 정인인 간목을 얻게 되면 수를 설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친모와 같은 그런 정모라고도 하죠. 그래서 생모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에서 이런 글자,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정화가 간목을 얻으면 살중신경한 구주에서 살인상생, 절처봉생이라고도 하죠. 살인상생 또는 절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처봉생. 진짜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을 얻어서 구출된 것이 바로 절처봉생이죠. 자, 자월의 정화, 해월의 정화는 일간을 향한데 관살, 물이 많게 되면 불 꺼지죠. 근데 간목을 얻어서 그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처봉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후 등에 통근하는 것 통근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자월의 정화라도 생황해지면 임수를 치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 이 개수는 어디서 온 겁니까? 월지에 있는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된 거죠. 원안적인 편관격, 칠살격에 살이 더 왕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시급한 거 빨리 목을 얻어서 술을 화살을 하거나 또는 토를 얻어서 이 칠살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화는 어디다? 그죠? 풍전등화에 있는데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같이 불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의 묘목을 얻었습니다. 묘목은 어떤 목입니까?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습목이 되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특히나 자월의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 습목에 눈보라가 져서 더 젖어 있습니다. 습목은 목을 생하는 것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질식시킬 수 있다.
있겠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제도 묘목을 봤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나체도하니 뭐니 음란하니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굳이 안 좋은 면을 굳이 찾아서 볼 필요는 없겠고, 이렇게 주어져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뭐 음란하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도화가 있는데도 오히려 더 결벽증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꾸 안 좋은 것을 들춰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다. 좋은 점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인데 승목이 좀 많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둥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칠살이 왕한 계절 수왕절에 계수 투출되어 있어서 수가 왕한 중에 간목을 얻어서 살인상생해 주는 구조가 되겠죠. 자수를 얻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파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리 목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수가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목을 파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금은 그냥 차라리 수를 생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경금이 이제 뿌리 자체도 없기 때문에 재성으로서의 가치, 오히려 이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를 생하고 목을 파한다고 하면 이 재성으로 인해서 일간 정화는 어떻다? 더욱더 곤혹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목이 너무 많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뭐다 개수 투출되어 있으면 목이 왕하더라도 목을 치용할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삼상격입니다. 삼상격. 일간이 정하죠. 화수 목, 화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삼상격이다 좋은 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좀 애매하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좀 애매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이거 자월에 계속 투출되어 있더라도 묘목 쪽에 간목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뭐 이거 사상격은 이제 격으로 치용하지 않죠. 토가 하나 있다고 해서 사상격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도 그렇고, 이거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금수운으로 가면 딱히 뭐가 좋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금수 목화운으로 가면 좋은 점이 뭐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것도 아닌데,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갑진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수가 살아나는 대운, 그 다음에 금이 살아나서 또 목을 또 파는 대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이 어느 정도, 간목 2개 정도는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또 한 가지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옷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도 이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여명의 경우에 병옷이가 썩 좋은 거는 아니다. 일간이 너무 왕해져 버리면 목화운 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사주는 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운을 잘 봐야 됩니다. 대운 안 보고 그냥 원국만 놓고 사주 좋다고 해서 태기를 했는데 어느 대운 같더니 얘가 이상해져 있어 막 이렇게 돼. 대운을 못 보고 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 재성을 얻었죠. 이런 경우에는 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지만은 피해야 될 생시가 있죠. 기유시는 피해야 되는, 이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하다. 딱 보면은 이것이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간목을 치용하긴 하지만, 대운을 봤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50 전까지 금수운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을축대운만 빼면은 거의 70까지가 목화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 생시를 치용해야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을사병호 정비로 하면 이거는 안 좋은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목화를 생시에다 좀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칠살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는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히나 정화 입장에서, 제가 정화일간이라 이거 좀 많이 민감한데, 제가 정화일간이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힘이 듭니다. 삶이. 특히 7살 투출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정화일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 묘유충까지 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기유시를 잡았는데
신유 대운을 만났다. 이건 깨박살 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좀 저 같은 경우는 패스시키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